자, 지금 우리가 그 새로운 화면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메뉴 액티비티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메뉴 액티비티라는 화면에다가 버튼 하나를 추가를 했고, 돌아가기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가 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전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finish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인텐트를 던져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메인 액티비티인 액티비티 main.xml 화면으로 갑니다.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 있는 거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른 다음에 없애줍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 하나 추가를 해보죠. 그리고 이 버튼에 표시되는 글자로는 자, 메뉴 화면 띄우기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자, 아이디를 보면 버튼 2로 되어 있는데요. 얘기했던 것처럼 이 메인 액티비티라는 화면과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이 서로 다른 거고요. 이 액티비티 main.xml의 이 내용, 여기 화면 레이아웃이 인플레이션 되는 것과 액티비티 menu.xml의 화면이 인플레이션 되는 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 2지만 이걸 버튼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액티비티 menu.xml의 버튼이죠.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이 다른 거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메모리 객체화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한번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main activity.java로 가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activity main.xml이 여기서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버튼을 찾아서 기능을 부여하도록 만들어 봅니다. 자, 버튼을 한번 찾아보죠. 자,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 선언하고요. find view by id 대문자 r.id. 버튼, 그 다음에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엔터 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거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뉴 화면이 뜨도록 만들어 봅니다. 자, intent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는데요. new intent라고 만들고 여기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context가 넘어갑니다. get application context. 두 번째 파라미터로 어떤 화면을 띄워줄지를 지정을 합니다. menu activity.class라고 자, 클래스 인스턴스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start activity라고 하면 저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intent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intent 객체를 넣어주면 이 intent 안에 있는 menu activity.class라고 하는 걸 보고 아, 메뉴 화면을 띄워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 OS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intent는 start activity라고 했을 때 OS 쪽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OS가 이 정보를 파악을 해서 아,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을 띄워주는 거죠. 메뉴 액티비티라는 화면은 우리가 이 앱이 설치될 때 매니페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OS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면 화면을 띄울 수 있지만 스타트 액티비티 말고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뭔가 화면을 띄운 다음에 그 화면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 그걸 처리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intent, 두 번째는 요청 코드라고 하는 걸 보낼 수 있는데요. 자, 101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내봅니다. 요청 코드는요, 우리가 어떤 화면을 띄웠는지를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구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화면을 띄우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그 메뉴 화면에서 돌아오면서 set result로 응답으로 intent를 보내주거든요. 그 intent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메소드를 재정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액티비티의 중괄호 끝나기 바로 전에서 여기 커서를 두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 해서 가봅니다. 그리고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자, 여기에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그러면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거를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overriding이라고 하죠. 재정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자, 이렇게 코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메뉴 액티비티에서 set result로 해서 요 intent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서 넘겼죠. 그러면 그거를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면서 intent가 자, 요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넘어오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if라고 해서요. 자, 여기 보면 자,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리퀘스트 코드는 자, 100일과 같은지를 한번 체크합니다. 이 리퀘스트 코드는 뭐냐? 우리가 메뉴 액티비티를 띄울 때 100일이라고 하는 코드, 고유한 코드 값을 넘겼죠? 자, 그거를 여기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퀘스트 코드가 100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메뉴 액티비티에서 넘어온 결과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화면을 띄울 때 화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화면이 어떤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토스트 메시지 한번 띄워봅니다. 자, toast.makeText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this 또는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붙이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on activity result 호출됨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코드나 리절트 코드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땡땡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리퀘스트 코드가 어떤 값인지, 뭐 물론 101번이겠죠. 101번일 때 띄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절트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띄워봅니다. 자, toast.length 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show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토스트 메시지가 뜨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서는 if라고 해서요. 자, 리절트 코드는 우리가 같이 보면 되는데 리절트 코드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메뉴 액티비티에 가보면 set result라고 하면서 요걸 넘겨줬는데 요게 리절트 코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리절트 OK라고 한다면 정상응답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니까 그때 우리가 이 intent,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get string extra라고 하는 걸로 뽑아봅니다. 자, 우리가 extra라고 하는 거는 intent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넣을 때는 put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뺄 때는 get으로 빼는데 get으로 뺄 때는 요 타입별로 다 다르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넣었다면 get string extra로 뺄 수 있고요. 숫자로 넣었다면 get 정수 숫자로 넣었다면 get int extra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왼쪽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하게 되면 이 변수에 그 값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을 가지고 있는 extra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자, 토스트 메시지 또 띄워볼까요? toast.makeText라고 하고 똑같이 this라고 하고 자, 응답으로 받은 name 값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렇게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show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실행을 했고요. 자, 메인 화면에 메뉴 화면 띄우기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죠? 자, 이걸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메뉴 액티비티가 떴는데 어떻게 보여요? 다이얼로그처럼 보이죠? 그죠? 대화 상자로 보이게 됩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넣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되겠죠. 크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일단은 버튼 하나만 있으니까 자, 대화 상자 형태로 이렇게만 보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 메뉴 액티비티의 테마를, 즉 스타일을 다이얼로그를 안 하게 되면 화면이 그냥 하나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없어지면서 응답으로 받은 네임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토스트 메시지 2개 띄웠는데 자, 2개의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게 너무 빨리 뜨다 보니까 얘는 안 뜬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로그로 출력을 해보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화면을 하나 만들고 추가를 하고 그 화면을 띄웠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우리가 새로운 액티비티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액티비티 XML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능을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우면 거기서 다시 자, 이걸 띄웠던 쪽으로 응답을 보낼 수 있어요. 얘를 없애면서,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응답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과정 진행해 보니까 어떤가요? 자, 우리가 새로운 화면을 추가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추가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액티비티를 띄우려고 하면 intent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intent라고 하는 거를 다시 보낼 수도 있구나. 즉 액티비티 간에 뭔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intent라고 하는 게 사용되는구나. 그리고 intent 안에 extra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면 그러면 그 extra 데이터가 다른 화면으로 전달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화면을 추가하고 띄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intent라고 하는 거 얘기했던 것처럼 화면을 띄울 때 이 intent는 시스템 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항상 여러분이 추가하는 화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매니페스트에 등록한 정보를 이용해서 얘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인텐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